안녕하세요. 위너스랩TV의 동우상입니다. 겨울에 눈은 안 오고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가뭄이 좀 해결되면 좋겠죠? 2020 정부 R&D 지원 사업 주요 특징 소개해 드렸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금년도 지원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실제 ICT 분야랑 과학기술 분야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ICT 분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어가면서 먼저 ICT R&D 중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ICT 환경 변화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변화가 중요하죠. 변화를 누가 감지하나요? 모두가 감지하지만 이번 이 보고서를 작성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하셨겠죠. 그럼 그분들이 보셨던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T 환경 변화. 일단 사회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 혁신. 일단 문제 제기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죠. 저출산, 고령화, 자연재해. 저성장은 빼고 저출산, 고령화, 자연재해. 요것이 이제 좋은 우리가 해결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에 관심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AI, 5G 등에 활용해서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산업 창출들을 통해서 국가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자. 말은 긴데 짧게 말하자면 생산성 향상, 신산업 창출. 어디로? 저출산, 고령화, 자연재해 등의 문제를 AI나 5G 등 활용해서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연 안전 대응, 의료 복지 등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서도 국가 생활 편익 확대와 사회 안전망 고도화의 수요 증진할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고용구조 변화. 이 부분은 다 마찬가지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와 함께 신산업 직업 출현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대 공존. 사실 서로 좀 뭐랄까요? 안 어울리는 말들이죠.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될수록 고용은 감소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많이 안 느끼셨어요? 사실 식당마다 그렇게 뭐랄까요? 어떤 식권을 입구에서 사는 부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급속히 다 퍼졌어요.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한 3명이 일했어. 그럼 이제 2명밖에 일하지 않는 거지. 홀에 없는 거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는데 세상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는 예전처럼 사람이 표를 안 파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고용 감소는 이미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그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새로운 어떤 모델 또는 배달의 민족. 예를 들면 요새 투잡을 많이 하는데 특히 오토바이나 이런 분들이 투잡 많이 하신대요. 왜? 배달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건 새로운 직업이죠. 이러한 신산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다음은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확실성. 미국을 중심으로 했겠죠. 보호무역의 확대, 그리고 ICT 시장의 성숙. 잠시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요건 좀 재밌어요. 보면은 지금 이 가로축이 연도입니다, 연도. 지금 파란색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고요. 빨간색이 ICT 성장률이에요. 퀴즈. 2009년도에 급성장을 했어요. 한 11년도까지. 왜 그랬을까요? 3, 2, 1. 그렇죠. 아이폰이 나왔죠, 아이폰.
사실 뭐 미국 시장에는 2007년도에 나왔지만 한국에는 2009년도 11월 달에 KT를 통해서 처음 데뷔했습니다. 자, 이 시기가 왜 이렇게 급성장했냐면 우리가 지금 다들 많이 쓰고 있는 드롭박스, 뭐 에버노트 또는 기타 다양한 서비스들이 당시에 엄청 다 선보이고 발전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었고, 다음 쭉 빠졌죠. 쭉 빠지고 2015년도부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쭉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떤 중국 시장의 급성, 중국의 IT 기업들의 성장, 또 구글, 또 AI가 이때 알파고 난리 났었고, 또 기존의 이 당시에 떴던 기업들이 또 이때 성과를 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약간 주춤하고 다시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3%대를 유지한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성장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글로벌 기술 환경 변화 어떤 것이 있냐? 신기술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반복된 얘기입니다. AI, 5G. 근데 사실 AI, 5G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었고 양자 컴퓨터, 양자 정보통신 이런 부분이 정말 지금은 사실 하이테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한 향후 5년 정도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런 분야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실 혁신 주체 다각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미국 같으면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뭐 중국에도 있죠. 그러한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플랫폼 경쟁이 있었지만 또 작은 중소 벤처 기업들이 혁신적인 신시장 개척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요게 중요하죠. 아래 이렇게 예시를 드러놨어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가서 봐야 되겠죠. 법률에 로스 인텔리전스 이런 각각 억지들 한번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말하는 혁신 주체 다각화라는 사례로 왜 여기를 얘기했을까 한번 보시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금년 2020년 ICT R&D 전략 및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총 예산 규모는 1조 400억입니다. 신규가 3천억이에요. 대단하죠. 작년 대비 12%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기술 개발, 표준화, 사업화,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등이 있습니다. 네,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이 여기 사업화입니다. 사업화. 즉 무슨 말입니까? 어떤 기술 개발 부분도 좋지만 사업화를 통해서 실제 팔 수 있는 또 팔리는 그러한 쪽으로 한번 많이 좀 밀어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특히 이제 5G 전략 연계 투자를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대 전략 산업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10대 핵심 산업 그리고 5대 서비스. 일단 뭐 각각 뭘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0대 핵심 산업은 무엇이냐? 네트워크 장비, 지금 뭐 5G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겠죠. 차세대 스마트폰, 네. 다음 AR, V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5G, V2X, 다음에 정보 보안, 엣지 컴퓨팅, 다음 5대 서비스, 실감 콘텐츠,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10대 핵심 산업의 특징은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그죠? 하드웨어를 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뭐 정보 보안이나 엣지 컴퓨팅 정도가,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아닌 정도로 언급이 되겠는데, 되게 핵심 산업은 하드웨어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라는 부분은 이제 컨텐츠죠. 스마트 공장은 이제 뭐 좀 복합적이겠죠? 자율주행차도 복합적이고,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예. 컨텐츠는 결국은, 실감 컨텐츠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겠죠.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감 컨텐츠, 이제 믹스드 AI라고도 하는데 MR 실감 컨텐츠라는 영역에서 보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주로 하드웨어 또는 융복합이 대다수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 R&D. 자, 그럼 사회 문제를 어떤 걸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관심 가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일단 좀 주목할 부분은 ICT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올해 60억이 배정된다고 합니다. 60억. 다음은 사업 분야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개발 분야. 사업 추진 방향을 먼저 알아볼게요. 네, 기술 개발 사업 추진 방향. 이건 중요하죠. 항상 여러분 철학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바르게 살자. 그러면 그 바르게 살자로부터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방향성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5G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프라는 5G다 이거지. 5G를 기반으로 한 미래 융합 신산업 육성을 하고 그리고 중장기 핵심 기술 확보를 중점적으로 ICT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가겠는데 5G를 좀 근간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6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융합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은 하이테크하거나 기존에 준비해 오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예비나 초기 창업자 분들께는 굳이 권하고 싶은 주제는 사실 아닙니다. IoT 등 지능 정보 기술 기반의 ICT 융합. 그래서 초연결 신뢰성 국가를 실현하자 이런 부분들. 다음 디바이스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설계 및 핵심 부품 기술 국산화. 요거는 하드웨어 쪽으로, 부품 산업 쪽으로 좀 오래 준비해 오신 중소기업들 또는 그런 중소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계시다가 새롭게 뭐 창업하시는 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네요. 미래통신 전파, 5G 상용화 및 유망 품목 개발 지원, 주파수 지원 발굴 활용 기반 6G, 5G 넘어서 더 넘어간 그런 기술이 있네요. 다음 소프트웨어 AI 그리고 방송 콘텐츠 이상 6가지의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6대 전략 기술 과제 6가지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각각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크게 보면은 6대 기술 분야에 대해서 예산 이렇게 5천억이 배정되어 있고요. 5천억 원입니다. 5억 원. 그리고 기타 사회 문제 해결에 185억. 자, 참고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거죠. 신규란 부분을 또 주목하실 필요가 있죠. 신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에 또 이렇게 신규 예산이 있고요. 다음은 기술 분야별 R&D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통신 전파, 5G 전략 연계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 핵심 부품, 글로벌 인공위성, 고출력 우선 충전, 그다음에 보안성 강화를 위한 양자 암호 통신 이런 분야로 해서 전문성 가지신 엔지니어 분들은 관심 가지시면 좋겠죠. 소프트웨어 AI 연구진흥과 데이터 경제 기반의 혁신 성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핵심 기반 기술 확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예비 고성장 전문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전략 추진. 자,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혁신적인 어떤 성장세를 보이는 그러한 부분을 말하고 스케일업이라고 하면 확산, 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초기나 예비는 아닌 거예요. 이미 기존에 어떤 좀 기반을 다진 또는 뭐 중소, 중견기업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방송 콘텐츠. 차세대 방송 미디어 산업선들을 위한 원천 기술 개발 및 초실감 융합 콘텐츠 원천 기술 확보. 참고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있었냐면요. 작년에 제가 이제 만난 업체 중에 간단히 말하면 그 5G 기반의 어떤 콘텐츠들을 압축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원천 기술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뭐 원천 기술로 해당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거기에 따른 그 기업만의 뭐 알고리즘이든 어떤 뭐 특허든 그런 부분을 이제 증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네, 사례로 경량 광시야각 AR 디바이스라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 한번 관심 가져보시죠. 블록체인 융합.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초소형 복합 환경 IoT. 그래서 지능형 IoT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능, 분산, 협업, 신뢰, 매시브 IoT 핵심 기술 확보 및 국제 표준화.
또는 다양한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확장성 높은 ICT 기반의 융합 신기술 및 서비스 발굴 등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초기 또 예비 대표자 창업자분들이 이제 접근하기 쉬운 게 사실 저는 융합이라고 봐요. 융합. M만 하게 되면 실은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중요하잖아요. 쉽지 않죠. 그다음 하드웨어로 가면은 또 하드웨어 베이스로 갔을 때 사실 그 부분은 어쩌면 이제 더하죠. 소프트웨어보다 더한 리스크가 또 존재합니다. 융합이라는 부분을 해서 어떤 시제품 정도를 한번 시장에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이제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좀 고도화를 시키고 엔지니어를 확보한 다음에 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좀 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융합이란 부분을 현재로는 가장 좀 초기나 예비 창업자분들이 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자, 사회 문제 해결. 이것도 이제 좋은 어떤 키워드 되겠죠. 키워드. 자, 그럼 어떤 걸 말하나? 국민생활 복지 증진, 재난안전. 재난안전. 뭐 고독사 예방.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 주제죠. 어떤 공공 분야의 ICT 기반 사회 문제 해결. 뭐 예를 들면 CCTV라든지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 반려동물들을 갖다가 학대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오늘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동물을 학대하면 사람을 좀 학대할 또는 살인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예를 든 겁니다만 동물을 학대하는 부분을 예방하는 또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는 ICT 기반의 솔루션이 제시되면 좋겠죠. 예시로 나와 있어요. 동물복지형 스마트 안전 축사, 은닉 카메라 탐지 시스템, 몰카, 스마트 소방 헬멧 등이 대표적인 성과로 나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해 미디어 통합 관제 시스템, 요거 말 되죠. 왜냐면은 유튜브가 워낙 대중화 되긴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유튜브가, 구글이 할 일인데, 유해 미디어를 어떻게 좀 가려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또는, 수어 방송 아바타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트리 연구개발 지원 사업. 네, 요거는 이제, 좀 기술력이 있는 업체 또는 기술 접목이 필요해서 애트리가 또 많은 또 기술을 오픈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애트리를 평소에 좀 관심 있게 본 분들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생활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 AI 핵심 요소 기술 개발 보급으로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AI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자. 다음 가상현실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 및 국산 디바이스 기술 확보, 파급 효과가 높은 의료, 스포츠 분야의 응용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신시장 창출 및 플랫폼 선정. 자, 일단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라는 이제 저 참 거창한 말에서 중요한 건 뭐죠? 네,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볼 건가 그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온 거는 그 원천 기술 국산화 그리고 파급 효과 큰 의료, 스포츠 분야의 응용 기술 개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주로 글로벌 신시장, 즉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사업 아이템을 낼 때 글로벌 시장으로 간다는 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하는 이제 기대 성과는 뭐냐면 의료 영상 진단 결과를 설명하는 AI. 예를 들면 이제 엑스레이, 그 폐 사진을 찍은 엑스레이가 있는데 사람이 판독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은 노하우와 경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학습을 시키게 되면 어떤 AI를 통한 진단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적다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할 곳이 없을까요? 다음, 실내외 임의 공간 트래킹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개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트래킹이 왜 중요하죠? 이제 자율 자동차, 어떤 무인 배송 장치 등이 이제 결국은 몇 년 후에, 뭐 10년 후에 우리 일상을 많이 맴돌겠죠. 이제 그럴 때 이 사물을 트래킹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상반기 내에 돈을 많이 쓰려고 하세요. 그래서 현재 1월 달까지 사업을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또는 K 스타트업 가셔가지고 공고를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2월, 3월에 접수를 하고 선정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빨리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월 달에 신규 과제를 이제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8일이니까 열심히 이제 공고를 돌아보기 시작하시고요. 이제 2, 3월 달에 어떤 신청과 작성을 하시고 4월 달부터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량 많다, 그죠? 이제 기술 개발한 거야. 와우, 사업화. 앞서 말씀드렸을 때 그 사업화 쪽이 많다고 했잖아요. 자, 사업화. 저도 오늘 제일 관심 많은 분야가 사업화입니다. 자, ICT 분야의 기술 개발, 기술 수요를 반영한 단기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중소벤처 기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시키자. 그래서 보면은 민관 협력 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에 16억 원, 16억 원. 그다음에 스마트 미디어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에 9억 원. ICT 혁신 기술 개발 지원에 46억 원. ICT R&D 혁신 바우처에 128억 원. 자, 계속 사업이란 거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을 한다는 건데, 요건 이제 계속이니까 작년에 해온 기업이 해당되는 거고요. 올해 새롭게 공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부분이 바로 신규인 겁니다. 신규. 자, 그래서 신규에 이렇게 예산이 마저 배정되어 있고요. 2020년도 사업별 중점 추진 방향을 보면은 먼저 민관 협력 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에 16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돼 있나? 빨간색 표시되어 있다, 그죠? 민관이 협력해서 될성 싶은 ICT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야, 될성 싶은 ICT 스타트업은 어떤 거예요?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팀이 어떤 경력이 좋다, 대표자가 캐리어가 있다, 기술력이 좋다는 면에서 특허가 있다, 또는 채용을 많이 했다, 매출 실적이 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겠다. 다음 두 번째는 스마트 미디어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해서 9억 원, 금액 크진 않아요. 스마트 미디어 분야, 즉 스마트폰 기반의 미디어라 보시면 되겠어요. 중소벤처기업의 후속 사업화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주도의 중대형 과제를 기획하여 지원 및 민간의 시성적 반영을 하겠다. 일단 금액이 크지 않아서 약간 좀 기대는 많이 안 됩니다. 근데 또 중대형 과제래 건수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ICT 혁신 기술 개발 지원에서 46억, 금액 작지 않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성장 촉진을 위한 튼튼한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야, 글쎄, 튼튼한 이런 말 제가 안 썼는데, 예, 튼튼하게 한대요. 미래 신기술 기반의 협업형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 지원. 제가 볼 때 여기 키워드는 요거예요. 협업형. 협업형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 무슨 말이냐면 컨소시엄이죠. 즉 기술력이 있는 곳과 어떤 영업력이 있는 곳이 같이 컨소시엄을 하든 어떤 그런 형태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하게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다음에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금액이 제일 컸어요. 128억 원. 국내 중소 중견기업, 창업 벤처기업들의 기술 확보 및 혁신 성장을 위한 ICT 기반의 융합기술 기반으로 신시장을 조기 창출할 수 있도록,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자, 어떻게 하면 조기 창출할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접목하든 이 사업에 있어서는 조기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은 선정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참고로 실은 이 사업은 제가 봤는데 예비 초기 창업자분들이 할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었고요. 한 3년차, 7년차 사이 그러니까 좀 준비된 그런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 또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대상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 세부 내역을 보시면 사실 이거는 뒤에 공고가 나올 거니까 거기서 보시는데 요거 의미 있네. 대상 지원 자격이 5년 이내예요. 5년 이내. 대기업 콘솔이 필수가 되던데 쉽지 않다, 그죠? 16억 원, 지원 규모 2억 원 이내, 즉 한 8개 정도 뽑겠다는 얘기죠.
뭐 대기업 컨소시엄 가능한 부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패스. ICT 혁신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110억 원이 있는데 신시장 창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핵심 기술 고도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역시 3억, 5억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은 뭐 예비 3년 이내 초기 기업들이 하기 쉬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 기반이 없으면, 대신 기술 기반이 안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배민처럼 배달의 민족 같은 어떤 영역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플랫폼이 구축돼 있고 어떤 좀 유의미한 실적이 나오겠다. 그러면 도전해 볼 만하죠. 다음 스마트 미디어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자, 59억인데 스마트 미디어 분야 ICT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미디어 분야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스마트 콘텐츠니까 이 또 참 막연해. 하지만 보통 스마트 미디어라 하면은 뭐 VR, AR도 들어갈 수 있고 스마트폰 기반의 어떤 콘텐츠면은 좀 다시 갖다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 4억 원이니까 뭐 60억 잡고 한 12개 나올 수 있겠네요. 이것도 금액을 봐서는 뭐 3년 미만 또는 이제 뭐 예비 그런 분들은 대상되지는 않고.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관 기관이 중소 중견기업, 이미 중견기업이 붙은 순간 이건 뭐 좀 규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참여 기관은 비영리 기관 또는 영리 기관, 연구 개발업을 가진 곳이 해당됩니다.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이거 따라 한번 보세요. 따라 한번 지금 공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제가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저희 제 블로그 또는 윌리엄스 코치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뭐 굳이 한번 알고 넘어갈 거는 일반 R&D와 R&D 바우처라는 게 용어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일반 R&D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 기업이 기술 특허가 있어. 기술을 개발한대. 그럼 이제 그래 당신들 개발해라 라고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R&D 바우처는 뭐냐면 연구 개발하는 기관에 다른 B라는 기업이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R&D를 맡겨서 해라. 그럼 우리가 B라는 기관에 나라에서 돈 줄게. 이제 그런 얘기인 거지. 다음 표준화. 자, 표준화 넘어갈게요.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스타트업에는 해당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인력 양성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학이나 연구기관, 교육기관이 해당되겠죠.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대신 이제 뭐 공부하고 싶은 분들, 사실 만약에 제가 한 20대면요, 저는 양자통신, 양자컴퓨팅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진짜 한 5년 공부해서 향후 5년, 10년의 그런 기술도 주도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좀 내용을 자세히 보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딘지 알아내신 다음에 공부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AI 쪽 교육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반 조성. 요것도 뭐 일반적인 우리 스타트업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금년도 R&D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이 파일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신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